차명재산이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 후보자의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관련 사안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공직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또다시 말장난을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대체 무슨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또 보수 정권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도적으로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조국 후보가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맞습니다. 않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단체잖아요. 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인데 74억이나 약정하고 한 10억 넘게 실제로 입금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모펀드가 뭐길래 74억이나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럽니까? 사모펀드라는 것은 일단 투자 자문회사랄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돈을 모집을 해요. 예. 그래서 모집할 때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률이 내겠다는 걸 제시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저 정도 수익률은 나는 만족을 하겠다. 위험성 같은 거 다 따져봐서 거기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그 펀드에서 그 회사에서 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업무와 특히 관련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신탁하기도 있어요. 예. 아마 조국 후보자도 민정수석 하면서 주식을 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주식을 팔고 사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모집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74억 정도를 출자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74억을 출자 약정할 때는 74억을 아무튼 출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게 네. 야당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10억만 출자를 했는데 74억 출자 약정을 하는데 실제로 조국 후보자의 전 재산이 55억, 56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아파트까지 다 합쳐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74억을 조달하려고 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사모펀드 자체에 이제 다른 사람들 투자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14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예. 어떠한 좀 고급 정보를 알아서 이런 사모펀드를 만들게 하고 그 사모펀드로 하여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탈법적인 걸로 직접 투자는 못하니까 예. 사모펀드를 우회적으로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언론이랄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납부한 금액이 10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의 용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펀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라고 형태는 간접 투자죠. 네. 그런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처럼 이제 조국 후보자가 많은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운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간접 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직접 투자 성격을 많이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예, 사모펀드별로 운영 방식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투자액이 들어갔을 때는 예.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딱 구분짓기 힘든데 앞서도 우리 김강성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74억 원을 그러면은 왜 74억이라고 약정을 했느냐. 정말 그 의문이 많이 남는 대목이거든요. 후보자 측에서는 뭐 더 이상 10억 외에 더 이상 투자할 계획도 없고 처음부터 10억 외에 뭐
많이 투자할 그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10억이라고 약정을 하지 왜 74억 5,500만 원으로 약정을 했느냐. 이래서 의문이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상징적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숫자를 그냥 임의의 숫자를 적었을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는 50억이라고 쓰든지 100억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를 쓰지 저렇게 74억 5,5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명하고 저 숫자하고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왔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게 참 이게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일단 형태를 보면. 지금 부산에 있던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당시에 아파트를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매수인, 즉 그 부동산을 이제 산 사람이 남동생의 전 부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실제적인 거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약간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거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임대차 계약인데요. 빌린 겁니다. 똑같은 그런 아파트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금 전에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어요. 즉 주인이 전에 그 아파트를 판 사람으로부터 빌렸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명의신탁 아니냐. 즉 실제로는 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판 것처럼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실수로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 진짜고 주택을 매매한 게 가짜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매매한 게 실제 거래입니다. 자, 모든 그런 증거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다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임차인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재를 잘못한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실수 그 기재만 정반대로 착각해가지고 반대로 했다면은 만약 그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거래가 모두 이루어졌고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어떤 그 단순 오기 착오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것인지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후보자 동생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거의 대선 후보급 검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위장 전입은 글쎄요 김광삼 씨 이제는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위장 전입한 거. 위장전입이 이제까지 뭐 인사청문회 할 때 단골 메뉴였고 대부분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때 2017년 11월에 기준을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2차례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에는 결격자로 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보면 1999년도에 그 울산대 교수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18살 딴 딸과 둘이만 송파 있는 아파트로 가요. 주소를 이전하는데 그런데 사실 울산하고 서울은 엄청 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울산을 과연 출퇴근을 했단 말이냐. 그러면 이건 위장전입을 볼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아주 한 달 반 후에 다시 해운대 쪽으로 주소지를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왜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이건 위장전입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그 전에 한 말이 좀 있어요. 2010년도 8월에는 좋은 학교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과 인맥이 없는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근데 또 자기가 또 2012년도 11월에는 나는 위장전입 한 적이 있어서 청문회 통과 못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비판도 하고 본인이 인정도 하고. 그렇죠. 인정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했는지 어쩐지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위장전입 없었다고 지금은 그렇게 아마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인사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모든 잘못된 것, 도덕성, 결점, 법적인 문제 있는 걸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야당에서는 좀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죠. 예. 지금 조 후보자 측에서 자세한 해명을 청문회 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희가 후보자 측의 해명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해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